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질문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우리 증시 반등세를 이끌어왔던 외국인이 이제는 팔자로 변심을 한 걸까요? 네. 조금 불안감이 감돌긴 하는데 바로 답변 만나볼게요. 변심하든 말든 네. 너무나 간단하게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매수한 것 치고 많이 팔지도 않았고 또 이제 이 초보자분들의 어떤 좀 너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이 팔면 빠지는 거 아니냐, 또 기관이 팔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때는 좀 빠지겠지만은 또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급에 우리가 굳이 의존할 필요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최근 18거래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2거래일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 매도 금액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이제 엊그제만 8천억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네. 오늘 400억 매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양의 매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변심이라고까지 볼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변심하지 말자는 거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만 보게 되면은 3거래일 동안 4,500억 순매수했는데 어제 오늘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파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조정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의 매도 물량도 뭐 크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또 외국인 판다 그래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좀 어떤 흐름에 있어서 참고만 하시는 거지 이걸 어떤 내가 사고 팔아야 되는 그런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급등, 성장주 재평가를 받는 걸까요? 답변 만나볼게요. 네. 실적과 주주 환원이 답인 걸까요? 사실 여기다가 좀 AI까지 같이 붙는 건데 네. 그러니까 카카오가 올라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좀 그거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실적 발표가 있었고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실적보다 4분기 예상했던 실적보다 더 잘 나온 매출이 지금 1,800억 정도 나왔죠. 이 정도 잘 나왔고 여기다가 지금 작년 매출을 더해봤더니 역대의 최대 실적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적도 좋았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게 주주 환원 정책이죠. 저PBR주들의 어떤 주주 환원을 유도함으로써 많은 그 저PBR 종목들이 급등했던 건데 이 카카오도 이 주주 환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발표한 거를 보게 되면은 이 1,344억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 그러니까는 267억 규모의 배당을 하기로 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80억 자사주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지금 10% 올랐으니까 과연 1,200억 정도 하는 건데 이 실적과 주주 환원에다가 AI 쪽에서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AI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카카오 브레인이 개발한 코어 GPT 2.0 같은 경우 지금 150만 명 이용자가 생겨났고요. 현재 내부 테스트를 통해서 또 이제 어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증명됐죠. 주주 환원,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 있죠. AI로서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저점을 잡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보면서 일단 뭐 이 카카오를 많이 갖고 있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카카오 이외에 몇 개 종목도 같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핫토픽 나눠봤고요. 또 매니저님이 소개해주셨던 종목 리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제도 네오셈이 바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고 오늘도 그쵸.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저희가 네. 시간 관계상 또 두 가지 종목만 리뷰를 해야 하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제 소개해주셨던 코세스가 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18%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LED 수율을 개선할 수 있는 리페어 장비를 최초로 개발해서 삼성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장비 들어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XR 관련해서는 최대 수혜주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고 급등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아침까지 급등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오늘 급등 이후에 지금 뭐 그 플러스 상승이긴 합니다만은 음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봉 구간에서는 또 우리가 매수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XR 기기가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도 잘 판매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잘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삼성과 LG, 화웨이까지 뛰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급등 나왔을 때 접근하시면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코세스 목표가를 제가 21,000원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300원 좀 모자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소개해 주셨던 코세스가 바로 목표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고요. 또한 2월 6일에 소개해 주셨던 GST는 또 목표가를 바로 또 달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GST 같은 경우는 저희 액침 냉각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AI가 발달되면서 지금 AI 데이터 셋을 많이 짓게 되는데 AI가 이제 데이터 처리량이 뭐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는 발열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발열이 나오게 되면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그 열을 냉각시키는데 그동안 공기로 냉각을 시켰지만은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전도성 액체를 부어가지고 이 냉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GST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여전히 지금 높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급등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목표가 돌파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또 큰 수익이 나온 건데 제가 목표가를 이제 어제도 좀 돌파하면서 지금 42,200원까지 올라갔던 건데요. 일단은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수 관점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차익 관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음봉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AI의 핵심 발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음봉 나올 때마다 조금 추가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GST라는 종목은 시장의 어떤 중심에 있어서 AI의 어떤 핵심 발열이고 그 발열 관련의 또 핵심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현웅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시는 종목들이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출 2배 늘어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그 AI 때문에 결국은 HBM 시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HBM 때문에 실제 그냥 테마로만 올라갔던 종목이 아니라 결국 이것 때문에 매출이 2배 늘어날 기업을 오늘은 좀 말씀드릴 건데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폼팩터라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된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 기업이거든요. 네. 이 폼팩터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 프로드 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매출이 2배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폼팩터 자체가 이 프로브 카드를 서비스하고 또 제조해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쪽에 매출이 2배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TSB 공정이 이제 이 반도체 다이를 여러 장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 장 쌓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불량이 나오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쌓기 전에 하나씩 다 테스트해야 되는 거고 쌓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테스트해야겠죠. 그러니까 TSB 공정에 있어서 칩을 더 철저히 테스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다이나 이 칩넷 같은 이 세트를 쌓기 전에 많은 고객들이 테스트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프로드 카드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프로브 카드가 이 어떤 이 반도체 소재의 정기적 특성, 그 정기적 검사를 위한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결국 HBM 테스트 과정에 있어서 테스트 방식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폼팩터가 이번에 확실한 게 이번 연도 어느 순간에 매출이 2배 이상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프로브 카드를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공급하고 있다면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프로브 카드에 있어서 또 핵심 종목 하나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샘CNS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부품 회사인데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그러니까 샘CNS는 프로브 카드를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브 카드의 핵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샘CNS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세라믹 STF를 만들고요. 글로벌 3대 메모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 3대 메모리 기업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죠. 네. 그 세 개에 다 이 프로브 카드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프로브 카드에 있어서 또 핵심 그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송 신공장에 이번 달에 준공이 되거든요. 캐파가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럼 캐파가 3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매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실적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샘CNS 같은 경우는 이 HBM 시대에 있어서 이 프로브 카드에 대한 어떤 그 생산 여력을 이미 준비를 해서 지금 HBM이나 이 AI 패키징용 쪽에서 이 세라믹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주주가 YIK, 그러니까 YIK 44% 보유하고 있고요. 엑시콘 24% 보유하면서 실제 다 이제 그 CXL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CXL 관련도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유통주가 지금 21%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어떤 그 재료가 나오면은
유통주가 없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샘시에너스는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고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프로브 카드의 핵심 소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샘시에너스 캐파까지 3배 늘어나고 또 외국인과 기관 역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지 차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이 샘시에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당시에도 한번 이제 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제 무료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 많이 났겠죠. 한번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엊그저께 네오셈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거든요. 네. 지금 자리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 CXL 관련주 중에서 뭐 네오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다 5천 원 넘어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샘시에너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천억대란 말이죠. 지금 구간은 충분히 저평가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샘시에너스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글로벌 신약 매출 1위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거죠? 키트루다라는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네. 원래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가 글로벌 신약 매출 1등입니다. 작년에 키트루다가 33조 원 기록하면서 글로벌 1위로 등극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키트루다를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키트루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 중에서 갈목간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이 면역 항암제인데요. 대부분의 암종에서 우수한 효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적응증을 40개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1등 되면서 33조의 매출이 작년 나왔지만 이번 년은 더 클 수밖에 없고요. 내후년까지 40조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 관련주를 좀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미 말씀드렸죠.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해 매출 33조 원 나왔는데 이게 어떤 규모냐면 똑같은 면역 항암제 중에서 2등이 로시의 티센트릭 5조 대 나오고 있고 BMS 여보의 매출액이 7,500억이니까는 2등, 3등하고도 훨씬 많은 매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키트루다 매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 특허 만료가 28년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키트루다를 이 바이오시밀을 통해서 누구나 만들어 팔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SC 제형으로 바꾸는 걸 하고 있는 거고 그 SC 제형을 바꾸는 기술을 제공한 게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급등한 건데 알테오젠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 또 병용 치료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 기업은 이 키트루다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 키트루다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종목을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압도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키트루다입니다. 관련주 찾아봐야겠죠? 두 번째 원픽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항암 신약에도 도전을 하고 있죠?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인데 이중융합 단백질이라 그래서 이 단백질을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이 있다면은 두 가지 약을 합쳐놔서 더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GI101 같은 게 지금 면역 항암제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CD80IL2라고 해서 한 가지는 이제 변이체를 통해서 이 T세포하고 NK세포를 증식시키는 거. 그러니까 세포를 많게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CD80 같은 경우는 면역세포를 표적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세포를 더 많게 해주고 더욱더 표적을 잘 해주는 그런 두 가지 항체를 결합해 놓은 거라서 요거 하나로도 주목받고 있고 요거 하나로도 지금 이제 중국에다가 1조대의 기술이 된 상태인데 이 GI102가 뭐냐면 GI101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제조 과정을 다르게 했더니 면역세포가 3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보다 당연히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똑같은 10만 군데, 암세포가 10만 군데 있고 이 면역 항암제 10만 군데 있다 한다면은 똑같이 싸우면은 비등비등하겠죠. 근데 면역세포가 훨씬 많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암세포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면역세포 3배가 늘어나는 이 GI102가 지금 3조 원대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번 JP모르간 스퀘어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도 확인받은 겁니다. 이런 걸 지금 키트루다 이 면역 항암제가 병용 임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무상으로 이제 제공받아갖고 지금 임상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지금 전 세계 1등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병용 임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지만은 객관적 반응률 20-30%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키트루다의 약점이 뭐냐면은 이 면역 항체 세포가 작다 보니까는 치료가 제한적인 건데 세포 숫자를 더 크게 해주는 게 이 지아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지아 이노베이션은 키트루다의 최대 수혜주를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아이 이노베이션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와 손절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상황에 있죠. 네. 그러니까 무상증자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증자라든가 이런 게 나올 일은 없는 건데 실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바이오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쭉 빠져 있는 건데요. 지금 키트루다 병역 치료 결과가 이제 좀 나을 거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 이제 이 지하 102에 대한 임상 결과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담아준다고 한다면은 꽤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6,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지아이 이노베이션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매니저님이 오후 4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 전략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다음 주 21일이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무료 방송에서도 반도체 슬슬 분할 매도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이오 쪽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새로운 섹터가 있습니다. 지금 전략 잘 짜시면 또 수익날 수 있는 건데 오늘 4시부터 무료 방송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볼 수 있으니까는 4시부터 무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